비 오는 날이었죠. 제 집 문 앞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내쫓았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비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퍼붓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죠.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했던 집,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집, 제 인생 그 자체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제 앞에서 닫혀 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문 안에서 들려온 건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차갑고 단호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이 집 이제 제 명의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도 안 됐죠. 그때 안쪽에서 제 아들이 나왔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그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서류 다 정리됐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설명도 사과도 망설임도 없었죠. 그저 통보였어요. 집은 이미 제 앞으로 넘어왔고요. 엄마는 여기 계실 이유 없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죠.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입 밖으로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차가운 말이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금은 제 집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평생을 바친 시간이 한순간에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문틈 사이로 보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새 소파, 제가 아껴 쓰던 가구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죠. 그 자리에 낯선 것들만 가득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제가 살지 않았던 집처럼요. 엄마, 제발 좀 이해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죠. 그저 조용히 사라지라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살아야죠.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들의 살아야 할 이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쾅!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죠. 제 인생이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저는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찾아갈 사람도 없었죠. 손에 쥔 건 젖어버린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종이들이 모든 걸 뒤집을 열쇠가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이 서류 한 장, 그리고 시작된 배신.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움직이는 대로 걸었어요. 몸은 이미 젖을 대로 젖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죠. 결국 저는 근처 작은 정류장에 앉았어요. 지붕 아래였지만 바람에 비가 들이쳐 옷은 계속 젖어갔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어요. 아마 마음이 더 차가웠기 때문이겠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마저 놓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였어요. 깔끔한 우산을 쓰고 한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왜 나오셨어요?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될걸.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짜증에 가까웠죠. 나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 집은 내 집인데. 힘없이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었죠. 어머니, 아직도 모르세요? 그 웃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웃음이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투명 파일 하나였죠. 그 안에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집 등기 서류였어요. 여기 어머니 도장 찍으셨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그건 병원에서 당신이 가져온 서류. 그날이 떠올랐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간단한 보험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험이 아니라 증여 계약서였어요.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죠. 법적으로 완벽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멀찍이 서서 이 상황을 보고만 있었죠. 너 알고 있었니? 겨우 물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어요.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죠. 왜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의 말이었죠. 빚이 너무 많았어. 이 집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나를 팔았니? 조용히 물었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집 애초에 어머니 혼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말에 고개가 번쩍 들렸죠.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돈 어디서 나온 건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야 할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숨긴 거 이제 제가 다 찾았어요. 그녀는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거기 들어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가방 안에 있는 그 낡은 서류. 그건 제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었죠. 그거 세상에 나오면 재밌어질 거예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은 확신에 찬 웃음이었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판 안에 끌려 들어온 거였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30년 전 아무도 몰랐던 선택. 정류장에 앉아 있었죠. 비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돌아갔고 아들은 끝내 저를 보지 않았죠. 혼자 남겨졌어요. 완전히요. 손에 쥔 가방을 천천히 열었어요. 젖은 손 때문에 지퍼가 잘 잡히지 않았죠. 겨우 열었을 때 안에 있던 서류들이 보였어요. 구겨지고 낡고 색이 바랜 종이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야 할 진실도요.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계약서였죠. 3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그날이 떠올랐죠. 아직 젊었을 때였어요. 아이도 어렸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가족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지. 남편의 사업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죠. 이걸 맡아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민 건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대신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했죠. 하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거든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보관 계약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특정 물건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 그 대가로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죠. 그 돈으로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집을 샀죠. 제가 쫓겨난 그 집이요. 하지만 그 계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리고 지정된 날이 되면 반드시 반환할 것.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그 계약 아직 유효한가 보네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정류장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누구세요? 경계하며 물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죠. 30년 전 그날 기억하시죠?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당신은 설마.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절대 다시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반환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손을 내밀었어요. 물건 가지고 계시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 상황, 쫓겨난 집, 배신한 가족, 그리고 30년 전 계약,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만약 없으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죠. 계약 위반 시 전 재산 몰수 및 법적 조치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혹시 이미 그 물건을 설마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가방을 뒤졌어요. 서류들 사이를 뒤집고 급하게 확인했죠.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없었어요. 그 안에 있어야 할 그 물건이 사라져 있었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찾으시는 게 이건가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자리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비를 맞으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게임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며느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건 오직 하나, 며느리 손에 들린 그 작은 상자였죠. 그거 어디서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웃었죠. 어머니 방 서랍 세 번째 칸.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자리였거든요. 심지어 아들도 모르는 제가 직접 숨겨둔 곳이었죠. 어떻게 그걸?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부터 몰랐을 것 같으세요? 그 말이 이상했죠. 무슨 뜻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죠.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녀는 상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이거요. 그리고 어머니가 숨긴 돈의 출처도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말도 안 돼. 그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한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것도 결혼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너.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눈이었죠.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게 산산이 무너졌어요. 아들과의 만남, 결혼, 가족이 된 시간들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애는? 겨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며느리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죠.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하기 쉬웠을 뿐이죠. 그 말은 제 아들을 향한 말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너 사람이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야말로 모르셨네요. 그녀는 상자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 물건 확인하겠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목소리였죠. 며느리는 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그 한마디 공기가 바뀌었어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계약은 어머니랑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물건 누가 가지고 있죠?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의 시선도 저에게로 향했죠. 보관 책임은 아직 이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진다는 뜻이었죠.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상자를 제 눈앞에서 살짝 흔들었어요. 이거 되찾고 싶으시면 조건이 있어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조건?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죠. 집 완전히 포기하세요. 그 말에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미 뺏어놓고 또 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말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완전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서. 그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밀어내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이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사람,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입 막으려는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죠. 며느리는 웃었어요. 이제 좀 이해하시네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무너지기만 하던 마음이 아니라 처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었죠. 좋아. 제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이 살짝 흔들렸죠. 각서 써줄게. 조용히 말했어요. 대신 숨을 고르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상자 지금 당장 나한테 넘겨. 공기가 멈췄어요. 며느리는 잠시 저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죠. 어머니, 그 웃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야 좀 재밌어지네요. 그날 비 오는 정류장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왜 그걸 30년이나 숨겼을까요? 정류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우산 아래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여유 있는 표정이었죠.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그 둘 사이에 서 있었죠. 각서 써줄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역시 빠르시네요. 그녀는 이미 준비해 온 듯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미리 작성해둔 각서였죠.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획된 거였죠. 여기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펜을 내밀었어요. 손을 뻗었죠. 하지만 바로 잡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천천히 물었어요. 너 궁금하지 않니? 며느리가 눈썹을 살짝 찡그렸어요. 뭐가요? 저는 상자를 가리켰어요. 내가 왜 그걸 30년이나 숨겼는지.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며느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면 재산, 상속, 그런 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대답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틀렸어. 그 한마디. 공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건 돈이 아니야.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열쇠야. 며느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열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는 나도 정확히 몰라. 사실이었죠. 저도 전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맡겼던 사람들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걸 보고 확신했죠. 맞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며느리를 봤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 몇 개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야. 며느리의 손에 들린 상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처음이었죠. 그녀가 흔들린 건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며느리가 낮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3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을 것 같아? 조용히 말했죠. 무서워서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정류장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비가 더 거세졌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산하던 얼굴이 아니라 생각하는 얼굴로요. 그럼 더더욱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웃었어요. 그런 거라면 제가 가져야죠.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녀의 약점이었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가져.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신 조건 지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서 쓰세요. 펜을 다시 내밀었죠. 이번에는 제가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종이를 받았죠.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었어요. 며느리는 조금 답답해 보였죠.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읽었죠.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역시 며느리가 눈을 좁혔어요. 뭐가요? 저는 종이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이거 급하게 만들었네.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굳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그리고 또 한 줄, 여기도,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부분을 짚었어요. 그리고 여기, 며느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이 각서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 조용히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로 널 고소할 수도 있어. 정류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남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어요. 처음으로 판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내가 왜 30년을 버텼는지. 숨을 고르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위에 서 있었어요. 6. 제가 하나만 숨겼을까요? 정류장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아까까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모든 게 또렷했어요. 아마 제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겠죠.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는 사라지고 계산이 꼬인 얼굴이었죠. 남자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한 눈이었죠. 각서 다시 쓰셔야겠네요.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담담했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뀐 말이었죠. 며느리가 바로 반응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법적 효력이 불확실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며느리가 준비해온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건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상자, 조용히 말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향했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넘겨. 며느리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되죠. 단호했어요.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확신이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었죠.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거래하자.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그걸 원하고 난 내 걸 되찾고 싶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제가 말했죠.
내가 가진 거 하나 더 있어. 공기가 멈췄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죠. 무슨 뜻이죠? 저는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싸둔 봉투였죠. 이거, 그걸 들어 보였어요. 며느리는 눈을 떼지 못했죠. 남자의 시선도 그 봉투에 꽂혀 있었어요. 설마,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복제본이에요. 그 한마디,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짓말. 작게 말했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내가 바보로 보였니? 30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원본만 숨겨놓고 살았을 것 같아? 조용히 말했죠. 그럼 진작에 죽었어.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지. 봉투를 살짝 흔들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완전히 밀린 상태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 안에는 그 상자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적혀 있어. 정적? 완전한 정적이었죠. 남자의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그게 진짜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남자를 바라봤죠.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답이었죠. 이제 선택해.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면서요. 그 상자, 지금 여기서 나한테 넘기고 끝낼지. 잠깐 멈췄다가, 아니면 봉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이게 세상에 나가는 걸 볼지. 그 말은 협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실이었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죠. 욕심과 계산,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불안까지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판을 쥔 사람이 제가 됐으니까요. 어머니,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드러웠죠. 우리 다시 얘기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7. 그 안에는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죠. 하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정류장 아래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남자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걸 쥐고 있었죠. 열어봐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찌푸렸죠. 뭐를요? 저는 턱으로 상자를 가리켰어요. 그거, 짧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작은 틈, 그게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왜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넌 아직 반도 몰라.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굳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죠. 열어. 이번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며느리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상자 안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게 들어 있었어요. 돈도 아니었고 보석도 아니었죠. 그저 낡은 수첩 하나였어요. 며느리가 당황했죠. 이게 뭐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수첩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죠. 확실히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펼쳐봐.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손을 떨며 수첩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며느리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 읽어. 짧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천천히 읽었어요. 이름? 네, 이름이었죠. 하지만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한 줄 한 줄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며느리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설마.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보시죠. 차갑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름들이었죠. 며느리가 숨을 삼켰어요. 이거 명단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덧붙였죠. 살아남은 사람들. 정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며느리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닫으세요.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이번엔 명령에 가까웠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그녀의 욕심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 명단.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거기 적힌 사람들 다 한 번씩 무너졌던 사람들이야. 며느리가 멈췄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지. 잠깐의 정적.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사람들 전부 숨을 고르고 저 사람들하고 관련 있어. 남자를 힐끗 봤죠. 며느리의 시선도 천천히 그에게 향했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거래 명단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죠. 기록이야.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기록?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류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비는 거의 그쳤지만 그 자리는 더 차가워졌죠. 며느리는 말을 잃었어요. 손에 든 수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건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어요. 분명하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건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이제 알겠지? 제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건드린 게 뭔지.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욕심으로요. 어머니, 천천히 말했죠. 이거 우리 둘이 가지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 끝까지 갈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싸움도요. 그 선택 돌이킬 수 없어요. 비는 거의 그쳤죠. 하지만 공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아래 우리는 아직도 서 있었죠. 며느리는 수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거 우리 둘이 나눠 가져요.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어요. 거의 확신이었죠.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을 끝낸 사람의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남자를 봤죠.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바로 반응했죠. 왜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이거 제 손에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죠. 위험한 상태였어요.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건 원래부터 당신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죠. 그럼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원래부터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죠.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잠깐의 정적. 그 질문,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려는 질문이었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이 정도면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욕심이 아니라 확신, 그리고 광기였죠. 이거 하나면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 몇 명은 그냥 끝낼 수 있겠네요. 정류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말, 농담이 아니었죠.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그거 내려놔. 낮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요? 피식 웃었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걸로 인생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미 선 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때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만하시죠. 그 목소리는 처음과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무거웠죠. 지금 상황,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협박이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그리고 어딘가로 짧게 말했어요. 위치 확인됐습니다. 그 한마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설마 며느리도 느꼈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두 대, 세 대 연속으로 들려왔죠.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검은 차량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망칠 수 없다는 느낌으로요. 이건 뭐죠? 며느리가 낮게 물었어요. 남자는 짧게 답했어요. 회수 절차입니다. 그 말은 끝이었죠. 며느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잠깐 이건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차들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말이 없었죠.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이거. 그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말했잖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정류장 위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수첩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망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 놓으시면 최소한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죠.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더 세게 쥐었죠. 눈빛이 다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정으로요. 싫어요.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이거 안 줘요. 그 한마디 모든 게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리고 동시에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결국 손을 대고 말았네요. 정류장 앞 검은 차량들이 멈춰 서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내려왔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로요. 도망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저 버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짧았지만 그 안에는 끝이 담겨 있었죠. 며느리는 웃었어요.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여기까지 와서요?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걸 그냥 넘기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절대 못해요. 그 순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히 거리를 좁혀왔죠. 압박이었어요. 말보다 더 강한. 며느리는 숨을 가쁘게 쉬었어요. 오지 마요. 작게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막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뭐 좀 해봐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처음으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조용히 말했죠. 너 선택했잖아.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뻗었어요. 수첩을 향해서요. 건드리지 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죠. 그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발이 미끄러졌어요. 젖은 바닥 때문이었죠. 짧은 비명. 그리고 몸이 뒤로 넘어졌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도로 위로 떨어졌어요. 툭! 그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뻗었어요.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장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자에게 건넸죠. 그 남자가 천천히 수첩을 받았어요.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죠.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처음보다 훨 깊어져 있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은 끝이었죠. 며느리는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태로요. 이제 끝인가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수첩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아직 아닙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피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반출하려 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판결처럼 들렸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그냥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이제 와서 변명은 의미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기까지야. 조용히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죠. 그 말, 처음으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짧게 말했어요. 그때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수첩을 제 앞에 내밀었죠. 순간 놀랐어요. 이건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보관물입니다. 그 말 의외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다시 주는 거죠? 남자는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규칙을 지켰으니까요. 그 한마디 모든 게 설명됐죠.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30년. 그 긴 시간이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덧붙였어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죠. 선택?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 끝낼지, 잠깐 멈췄다가, 아니면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시작할지, 정류장 위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어요. 이미 자신은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10.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죠. 비는 완전히 그쳤죠. 하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정류장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들린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30년. 그 시간 동안 이걸 지키며 살았죠. 두려움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거 공개하면 어떻게 되죠? 정류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남자의 눈빛도 깊어졌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한 답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추천이 아니라 결과요. 남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죠. 많은 사람이 무너질 겁니다. 그 말, 기다리던 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며느리가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 설마. 저는 그녀를 봤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쳤죠. 너 사람 인생 가지고 놀았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건지 느껴봐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녀가 처음으로 빌었죠. 하지만 늦었어요.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꺼냈죠. 그 복제본. 남자의 시선이 그 봉투에 꽂혔어요. 그건 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건 보험이에요. 짧게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잠깐 멈췄다가 익명 제보입니다. 그 말, 정류장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안 돼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지금 그 선택. 하지만 늦었죠. 저는 이미 파일을 전송하고 있었으니까요. 보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렸죠. 정적?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작게 중얼거렸죠.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그 눈빛.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 제발 취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을 맞추고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짧게요. 진짜는 정류장 위에 새로운 공기가 흘렀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죠. 이건 폭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어요. 10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다음 날이었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작은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저 늘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속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요. 화면에는 굵은 자막이 떠 있었죠. 대형 비리 의혹 내부 문건 공개.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들. 익숙한 이름들. 어제 그 수첩에서 봤던 그 이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죠. 이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완전 터졌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 사람도? 와, 이건 진짜 큰일이다. TV 속 기자는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해당 문건에는 다수 인물의 이름과 함께 과거 사건 개입 정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말 정확했죠. 저는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현재 수사기관은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쾅!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죠. 거기 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죠. 엄마. 그 한마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비틀거리듯 다가왔어요. 이거 엄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TV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 얼굴. 어제 저를 쫓아내던 그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왜 그랬어?
그가 말했어요. 이거 우리도 끝이야. 그 말, 결국 자기 얘기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너 어제 기억나? 아들은 말을 멈췄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말했죠. 여기 있을 이유 없다고 했지?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그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나도 그래. 짧게 말했죠. 너희 인생에 내가 있을 이유 없잖아. 그 말에 아들이 무너졌어요. 엄마 제발.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죠. 나 잘못했어.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나왔어요. 하지만 늦었죠.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늦었어. 같은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그때 식당 TV에서 또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며느리 이름이었죠. 해당 인물의 가족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문장, 아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끝났어. 작게 말했죠. 다 끝났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했어요. 엄마,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죠. 뒤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었죠.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무너진 뒤에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것들도 있는 법이죠. 12. 남은 건 결국 제 삶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죠. 세상은 시끄러웠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누가 무너졌고, 누가 끌려갔고, 누가 사라졌는지.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조용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죠.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의자 하나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일정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날이 올 줄 알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더 편했어요. 가방 옆에는 그 수첩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죠. 열면 아직도 많은 것들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그 위에 손을 올려놨죠. 그리고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가방 안 깊숙이요. 이제 됐다. 작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죠.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아주 잠깐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금방 사라졌죠. 미움도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간 일이었어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토록 크게 흔들리던 일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는 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다를 한 번 더 봤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지. 조용히 말했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겠죠. 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이제 갈 곳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제 삶으로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았죠. 그저 살았어요. 제 방식대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그 이유를 살아가는 건 제 몫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